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2024년 7월 평균 지표 기온이 194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구 지표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 2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북극에 해빙이 없는 여름이 올 확률이 10년에 최소 한 번 이상으로 높아지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산호초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열된 대기와 해양에 갇힌 과잉 에너지는 극단적 기상현상을 초래합니다. 2024년 북미, 멕시코, 인도, 태국은 극심한 폭염에 휩싸였고 북유럽에는 영하 43도의 북극 한파가 닥쳤습니다. 극단적 이상기후는 특히 취약계층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대규모 이주를 유발하며 저개발 국가의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는 물, 식량, 에너지 등 자원을 둘러싼 지역 또는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유발합니다.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드러난 대규모 지하 자원을 두고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과 사막화 현상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수자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파급 효과를 볼 때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군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병력과 훈련, 시설과 장비, 전투력 발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극한 기온은 병력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훈련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폭염은 탈수,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유발하고 심한 추위는 동상, 감기, 폐렴의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훈련 과정에서 병력의 육체적, 심리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와 자연생태계 파괴는 안정적인 훈련 여건, 보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전적 훈련을 시행하는 데 자연환경이 중요한 터전이 된다는 점에서 군은 군용지, 자연환경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극한 기온은 시설, 냉난방 소요를 증가시키고 장비의 성능을 떨어뜨려 작전 지원 능력의 도전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혹한 기후에는 장비 고장이 잦아져 현장, 근접 정비 소요가 증가하게 되나 악기상으로 인해 정비 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계 상황을 고려한 특수 피복, 장비, 물자, 유류, 의약품 등 보급 소요가 증가하게 되어 예산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셋째, 기후변화는 정찰, 기동, 수송, 화력 등 전투력 발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군은 감시 정찰과 정보 수집을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온이 영하 2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드론 조종기 반응 속도가 줄어들고 배터리 용량도 50% 감소하게 됩니다. 혹한 기후에서 도보 부대가 얼어붙은 지표면을 방한복을 착용하고 이동하게 되면 기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기동 장비는 예열 작업을 비롯하여 타이어, 트랙, 배터리, 연료 등을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보급로에 폭설이 쌓이게 되면 수송 작전이 제한되며 해빙기에는 진창이 형성되어 기계화 부대의 기동 능력을 저하합니다. 반면 혹서기에는 발열 무기 체계를 탑재한 차량을 계속 가동하고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체계의 화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온으로 인해 유압이 높아지면 작동이 뻣뻣해지고 반동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 결과 화기의 발사, 반응성, 효과, 정확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적설 지역에서 표적 위치를 결정하고 초탄을 식별하는 것이 제한되며 포탄 파열에 의한 인원 살상과 장비 파괴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 온도와 염도가 변화하면서 함정과 잠수함이 운용하는 음파 탐지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국방부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방전략서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명시한 미국은 2014년 수립한 기후적응 로드맵을 토대로 2021년과 2024년 기후적응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후적응 계획은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을 보호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종 위험 분석, 전략 개발, 계획, 모델, 시뮬레이션, 워게임 등의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됩니다. 이는 군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전 우위를
무기를 점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유리하게 활용하여 민첩하고 유능한 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기후 적응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후 적응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여 기후 변화가 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영국 국방부는 군사력 창출을 위한 국방 역량을 확보하는 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영국 국방부는 무기 체계 작전 운용 성능과 설계 요구 사항의 기후 영향을 반영하고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기후에 대한 적응과 친숙화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 조건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합성 훈련 환경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병의 심리적, 질병, 부상 위험을 고려한 의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선진국 국방정책의 공통점이라면 상위 문서의 기후위기의 심각성, 기후변화와 준비태세의 연관성,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강한 군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히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기후 정보에 기반한 전략적, 전술적, 경영적 의사결정을 통해 국방 관련 모든 결정에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추상적인 정책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군의 경우 국방전략서의 새로운 비군사적 위협으로 기후변화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군은 향후 기후변화가 준비태세에 초래할 문제보다 단기 영향력이 큰 전통적 위협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또는 제거하여 기후변화의 양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간 활동과 환경의 회복탄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완화는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노력과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군은 정부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국방전략서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구체화하고 합동군사전략서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토대로 기후변화가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기후위험에 대한 준비태세 관련 요소의 노출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민감도와 적응 능력의 조합으로 취약성을 평가합니다. 노출도와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과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임무로 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고위 의사결정자로 구성된 위원회와 부서 간 협의체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국가안보와 군사력 발휘에 있어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 각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한 국가가 기후안보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